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7, 8월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18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8%인 717명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없고 연쇄 감염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4%로 추석 전까지 도민의 70%를 목표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선별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하는 귀성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4곳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호소하자 연휴 전 고향을 방문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증가했다며 역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SRT 열차의 정비가 지연되면서 앞으로의 운행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간 SRT 투입을 반대해온 철도 노조가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려던 계획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SR에서 적극적으로 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겠다는 점을. 전라선에 SRT를 새로 투입하는 건 철도 통합 대신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는 철도 노조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의원은 추석 전 투입이 확실시된 SRT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SRT 전라선 운행은 KTX와 SRT 철도 통합과 무관한 일입니다.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투입하려던 열차 정비가 지연되면서 추석 내 SRT 투입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SRT 대신 KTX 투입을 줄곧 주장해온 철도 노조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고속철도 이원화가 아닌 주민 교통 편의가 목적이라면 예비 열차가 많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KTX를 선택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수석 KTX를 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혜재 의원이 어떤 근거로 추석 내 투입을 확실히 했는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철도 통합 문제와 맞물리면서 안개 속에 빠진 전라선 SRT 투입 논의. 김회재 의원실 측은 연말까진 S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노조 측이 오늘 시민단체와 함께 순천역 앞에서 수서발 KTX 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시가 시민 참여 속에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을 갖고 여수항의 현주소와 활성화 전략, 원도심과 여수항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 온라인을 통한 시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추진 중인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안에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 작업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정원 인근 48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주택과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하반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에서는 연말까지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이어집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채의 대형 그림과 생태와 자연을 표현한 철제 조형물. 좀처럼 보기 힘든 이색적인 예술 작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나라에서 210명의 예술 작가가 참여한 미래 융합 페스티벌입니다.
기존에 서울에서 봤던 그런 수준 높은 작품들이고 그다음에 신선하고 이 전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했다는 게 느껴져요. 각 나라의 차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술가들이 던지는 치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 문화 코드인 차, 그걸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나라의 대표 도시를 선정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선 순천시가 2020년 대표 도시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에야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에서는 이번 미래융합 페스티벌에 이어 한중일의 그림책과 웹툰, 전통 의상 등을 소재로 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도 순천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선보이게 됩니다. 사람 간의 교류는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작품들을 상호 교류하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한중일 문화도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던 영암군에 응급실 운영이 재개된 지 5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영역을 떠맡고 있는 농어촌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5만 3천여 명이 살고 있는 영암군. 해묵은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습니다. 2016년 이후 4년여간 부재 상태였던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생긴 겁니다. 이 시방 여기 와본 게 나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진짜 좋네요. 아니 그러고 시골에가 응급실 없은 게 엄청 불편했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병원에 인수자가 나타나면서 영암 한국병원으로 새 출발한 게 지난해 11월. 그동안 인근 목포에 종합병원으로 향했던 구급차가 지난 4월부터 영암군 안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통계를 하니까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그동안 그러면 이 환자들이 어디 갔지?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었고요. 응급실 운영이 순탄한 건 아닙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씩 돌아가며 사실상 응급실을 위해 경무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힘든 건 의료 인력들, 간호사, 의사를 모으는 일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만 해도 300병상의 큰 병원인데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들이 아주 제한적이고요. 더욱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응급실은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압박입니다. 도시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힘들고 의료진이 부족해 근무 강도가 높아져 결국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시달리는 농촌 병원들. 지역에 머물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정부가 필수 의료 기반을 지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제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379억 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그제 하루 2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률이 33%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만 506세대 14,568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직권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88% 이하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크고 독성이 없어 안전한 개체굴이 본격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라 맛과 풍미가 뛰어나고 여름철에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이달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구실 수조에 출하를 앞둔 개체굴이 담겨 있습니다. 70g 이상 자란 개체굴 껍질에 천사 각인을 새기고 오동나무 상자에 차곡차곡 포장하면 출하 준비는 끝. 일반 굴보다 3배 정도 크고 독성이 없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삼배체 개체굴로서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여름에도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맛과 향, 식감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낱개 형태, 즉 개체별로 키운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개체굴입니다. 수산연구소 배양실을 거쳐 2년 동안 전남 신안의 갯벌 양식장에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조수차가 커서 수면 위로 자주 노출되는 서해안 특성 때문에 껍질이 두꺼워져 최대 한 달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 유통에도 유리합니다. 시범 양식을 거친 1.5톤의 신안 개체굴은 이달부터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됨으로써 향후 민간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 창출과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어업인들에게 개체굴 배양과 양식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홍콩과 대만 등 해외 국가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해상 교량이 내년 7월에 완공됩니다. 여수시는 웅천 택지 준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6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웅천동과 소호동을 잇는 해상 교량과 교차로 등 1.1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7월에 웅천 소호 간 도로가 완공되면 신월로와 막마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 가동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던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오는 27일부터 열흘 동안 해당 신규 설비에 대한 공정 개선 작업을 실시합니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시험 가동을 거쳐 지난달 초 정상 가동을 시작한 여수 공장 내 MFC 설비의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해 신속하게 신규 설비를 안정화하고 에너지 효율과 운전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이번 작업에 앞서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작업 일정을 사전 고지하고 재가동 시기를 협의하고 있으며 평일 아침 스타트업과 스팀 주입량 최적화를 통해 소음과 진동 발생을 줄이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국내 학술 행사 위주의 마이스 업계 구조를 국제회의 유치로 재편성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 차원의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재단법인 전남관광재단과 글로벌 마이스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재단이 보유한 해외 마이스 마케팅 전담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회의와 해외 기업 행사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과 홍보 마케팅, 마이스 행사 유치와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연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의 모노레일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가우도 모노레일은 가우나루에서 섬 정상에 자리한 청자타워까지 264m 길이로 설치돼 출렁다리와 함께 코스로 즐길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진행합니다.